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웹을 다룰 때 이제 주소 값으로 뭔가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뭐 중요 데이터는 그 HTTP 바디에 담아서 보내기도 하지만 보내야 되지만 이제 주소 형태로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 코드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1번 게시글을 보여줘라. 뭐 이렇게 하면 110번 게시글을 보여줘라. 뭐 이렇게 이제 패스 베리어블 형태로도 요청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뭐 또는 이제 페이징 참 네, 그 난감한 이제 페이징 처리를 또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페이징 처리를 할 때 사용자가 뭐 1페이지를 보여달라라든지 뭐 10페이지를 보여달라라든지 뭐 또는 뭐 검색을 할 때 이제 검색어가 전달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 값의 어떤 파라미터를 뭐 이거는 이제 패스 베리어블 형태고 이제 이런 형태는 이제 쿼리 스트링 형태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뭐 중요 데이터는 바디에 담아서 가는 거니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리액트에서 이런 그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떤 값인지, 네, 요 값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값을 어떻게 보내고 그 다른 컴포넌트에서 그 값을 어떻게 받아줄지,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패스 베리어블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뭔가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 주소 값이 만들어져서 이제 전송이 된다.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링크를 쓸 거 이제 HTML에서는 a 태그, 네, 리액트에서는 링크. 자, 링크 요소. 네.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반드시 이게 필요하고 자, to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to. 자, to라는 속성으로 뭐 to라는 속성은 계속 사용을 했었죠. 그 헤더에서 네, 이렇게 뭐 이렇게도 보통 그냥 주소만 있을 때는 이렇게도 쓰고요. 만약에 이제 뭔가 이 to에도 여러 가지 또 하위 속성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쓸 때는 이런 구조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중괄호가 두 번이 쓰여집니다. 두 번이 쓰여지고요. 자, 패스네임. 그래서 네, 자, 이거는 이제 그 수라는 거에 이제 하위 어떤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다루진 않고 필요한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헤더에서 쓴 것처럼 네, 그냥 단일 주소만 있으면 주소만 필요하다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속성이 필요하다면 네,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 중괄호가 두 개 있다는 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태그를 닫고 자, 바람 전송 자, 여기에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프롭 때문에 지금 얘가 좀 밀려나가지고 자, 프롭은 추적 처리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패스 베리어블이 이제 파람 전송. 자, 그럼 얘를 클릭하면은 네, 요 패스 네임대로 요 주소가 만들어졌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주소 요청에 대해서 받아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app.js로 가서 자,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일단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파람 원점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네,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냥 이런 거를 하나의 기본 포맷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네,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러면 app.js에서 자 이제 저 이런 주소 요청이 날라왔을 때 이제 파라몬 JS 그 컴포넌트를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어 그 주소 형식이 계속 여기는 계속 바뀌겠죠. 그죠? 계속 바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 루트를 정해줘야 되냐면 파람 슬래시 아이디 네. 이렇게 이제 그 뭐 여기 이름은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패스 베리어블 쓸 때 아이디 값이 날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디라는 이름의 변수다라는 뭐 그런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콜론을 이용을 합니다. 콜론을 이용을 하고 자, 엘러먼트는 파람 원 네, 임포트가 돼야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저 주소 요청이 오게 되면 자, 뭐 여기에 뭐 20이 오든 그래서 얘를 또 클릭하면 어쨌든 얘가 이제 계속 호출이 되는 거예요. 얘가 계속 호출이 되고 자, 그럼 파라몬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이 뒤에 오는 요 부분의 값, 저 부분의 값이 뭔지가 중요한 거죠. 뭐 게시글을 상세 조회를 하든 뭐 어떤 회원에 대한 상세 조회를 하든 뭐 상품에 대한 상세 조회를 하든 저 아이디 값이 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저 아이디 값을 가지고 뭐 DB에다가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저 값이 뭐가 넘어왔는지를 이제 꺼내줘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또 사용하는 훅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훅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포스트 아이디라고 주게. 자, 그리고 use params.라는 훅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가 전에는 use state라는 걸 봤고요. 이제 use params.라는 게 있습니다. 자, 로그로 아이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네, 20이라는 게 나왔죠. 자,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도 뭐 바꿔 보셔도 돼요. 만약에 11이 나오고 90 이렇게 하면 9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끝에 있는 값을 이제 꺼낸 거죠. 이 유즈파람이라는 훅을 이용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app.js에서 이제 요게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받아진 거죠. 그래서 유즈파람에서 아이디라는 저 값을 꺼낸 거고 그 꺼낸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요청 아이디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요청 아이디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저 끄트머리에 있는 저 값이 어떤지에 따라서 저렇게 유즈 파람스를 이용해서 네, 계속해서 받아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결국에는 뭐 나중에 REST API 뭐 그런 서비스를 구축을 하든 네, 보통 뭐 요즘은 어쨌든 이런 패스 베리어블 형태 REST API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 형식을 잘 알고 계셔야 응용이 이제 가능하고요. 나중에 이제 백엔드하고 다 붙여서 할 때도 네,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즈 파람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봤고요. 좀 뒤에 또 이제 쿼리 스트링 방식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끊고 네, 다음 영상에서 쿼리 스트링 전송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